일용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NBA 핫 이슈 코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올랜도에서 리그가 재개될 그런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팀들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다, 아니다, 뭐 네. 누가 합류를 한다, 아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제임스 하든. 하든이 확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네. 이 이슈가 있었고,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이 본인이 직접 확진을 받았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이제 하든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일부 매체에서 나와가지고 네. 이게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진짜 만약에 하든까지 확진이면 휴스턴은 정말 폭망이죠. 폭망, 멸망이니까 네. 이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죠. 예. 근데 제가 제임스 하든은 일단은 지금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자로 이제 올랜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 걸렸다가 이제 다 나아서 온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에 걸려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됐으니까 뭐 재개 시즌 처음부터 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뭐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도 정상적으로 합류를 했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인디애나의 빅토 올라디포 선수도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에는 사실 부상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랜도는 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지난해 초에 당했던 대퇴 4두근 부상 때문에 이 선수가 컨디션 문제 때문에 올랜도에서 그냥 안 뛸 가능성이 있다, 그냥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실제 본인이 좀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올랜도에 입성하고 나서 현지 언론과 좀 하는 인터뷰에서 그래도 상대 보니까 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예. 원래 또 빅토 올라디포 하면 또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아, 그렇죠. 거의 예. 뭐 워크홀릭 수준의. 그렇죠. 예. 예. 농구계의 워크홀릭이 유동혁이라면 NBA 워크홀릭은 빅토 올라디포.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예. 제가 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예. 좀 뻔뻔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인디애나가 예. 사실은 그 빅토 올라디포에 대한 어떤 딜레마는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올 시즌 같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적 에이스였고 워낙 공격력이 좋은 선수고 빠른 선수이긴 한데 올 시즌에는 부상 이후에 복귀해서 사실 올라디포의 아투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인디애나 그쵸. 같은 경우는 탄탄한 조직력이 오히려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좀 보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 13경기 정도 뛰었는데 야투율이 40%도 안 됐어요. 그렇죠. 한 39%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체 부상이다 보니까 슈팅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부상 이전에 던지던 그런 터프샷들을 던지니까 거의 뭐 림을 맞지도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올라디포는 건강하게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개 시즌 참여한다면 그 이전에 어떤 슈팅 감각이나 밸런스를 되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 터프샷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운동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하체 밸런스. 예. 하체 밸런스를 이용해서 수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더 높이 뛰면서 거기에서 밸런스를 잡아서 슛을 넣었을 때 사실 터프샷 같이 보이지만 자기는 정확하게 밸런스 잡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쵸. 그렇지 않고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체 밸런스가 좀 떨어지면 그 터프샷이 사실은 적중률이 훅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디애나가 일단 올라디포가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올라디포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조직력을 통해서 동배 다코스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NBA 리그가 재개가 임박이 됐는데 지금 동서부 판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좀 미묘하게 좀 복잡한 변수가 많이 얽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일단 동부 같은 경우에 지금 동부는 9개 팀, 그러니까 워싱턴을 포함해서 9개 팀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8경기를 통해서 1-8위 그리고 와일드카드까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지금 상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8개 팀, 미러키, 토론토, 보스턴, 마이애미,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올랜도에 이제 워싱턴까지 같이 왔는데 문제는 8, 9위 쪽이 되게 싱거워질 수 있는 게 지금 브루클린과 올랜도의 이 어떤 전력 요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조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빠져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르탄스가 이제 아무래도 부상을 우려해서 뛰지 않기로 했고 브래들리 빌은 고민하다가 어깨 부상을 이유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력의 거의 뭐 한 60-70%가 빠져나간 상황에다가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 선수 또 지난 시즌부터 좀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던 빅맨인데 이 선수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 뛸 수는 있겠지만은 또 컨디션이 어떨지 알 수 없어서 거의 뭐 전력상으로 지금 뭐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폭망이다. 진짜. 예, 그러니까 차라리 뭐 브루클린은 뭐 디안드레슨, 케빈 듀란트 뭐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 대체 자원들을
영입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워싱턴은 영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뛰는데 가겠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 너무 긴 공백기 안 가지고 선수들 코트에서 경기 감각 한번 다시 살려보는데 의미를 주겠다.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8위가 올랜도 매직이고 지금 7위가 브루클린 네츠인데 브루클린과 워싱턴, 그냥 9위 워싱턴과의 그 승차가 지금 6.5게임 차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올랜도는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이제 브루클린도 떨어지고 워싱턴도 떨어지는데 과연 이게 와일드 카드가 예. 성립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싸움. 그렇죠. 솔직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똥과 오줌이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똥과 설사. 네, 예. 브루클린도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디안드레 조던,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 윌슨 챈들러, 뭐 스펜서 디니디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해서 총 7명이 빠졌어요. 이유도 다양합니다. 뭐 부상도 있고 코로나 확진도 있고 뭐 가족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 대안으로 이제 자말 크로포드, 마이클 비즐리, 랜스 토마스, 타일러 존스를 영입했는데 비즐리가 올랜도에 온 다음에 확진 판정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야 너 집에 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도대체 미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네.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아무튼 비즐리가 또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온 선수들 손발 맞추는 것도 문제인데 비즐리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8위 하긴 하는데 승차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NBA 입장에서 그닥 바라지 않는 와일드카드전이 성립될 수 있고 솔직히 그 누가 이기더라도 그 다음에 1위 미러키랑 붙으면 그냥 뭐 4대 0으로 끝날 것 같은. 뭐 이렇기에 4강 진출은 안전빵이다. 그렇죠. 미러키만 놀았습니다. 예, 놀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제 동부 우승팀을 한번 간단하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러키가 지금 53승 12패 승률이 8할이에요. 그리고 그 동서부 통틀어서 리그 최고 승률을 갖다 달리고 있고 토론토가 지금 46승 18패 6.5게임 차인데 그렇죠. 뒤집기는 힘들고 사실 미러키의 뭐 우승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즌 제가 결정나고 나서 이 라스베가스 쪽 도박사들끼리 이제 이런 베팅을 하는 그 확률이 공개됐는데 미러키가 전체 1위였어요. 그때. 아, 예, 뭐 최근에 ESPN 쪽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미러키 전력 자체가 워낙 탄탄한 데다가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데토쿤보가 사실 리그 중단 직전에 부상이 있어서 좀 빠져가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력에서 좀 빠져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부상 회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또 미러키는 코로나 확진자도 딱히 없어요. 네, 예, 관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 유지가 가능하고 사실 지금 1위인데 또 2위랑 승차가 크잖아요. 동부 2위랑. 그런 상태에서 1라운드까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니면 설사예요. 놀았다. 예, 워싱턴 아니면 브루클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경기를 좀 여유 있게 경기감각 끌어올리면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뭐랄까 유리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미러키 동부 1위는 100%, 100%는 100%는 안 돼요. 99.9. 99.9.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있고, 뭐, 보스턴, 마이애미, 인디애나, 필라델피아. 뭐, 요렇게는 안전빵이다. 그쵸. 이렇게 예.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지금 동부의 다코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시즌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홈과 원정에서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 그렇죠. 홈에서는 거의 뭐 무적에 가까운 리그 최고 승률을 기록하고 원정에서는 이게 상위권 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무기력한 모습. 그래서 홈 성적이 지금까지 29승 2패, 원정 성적이 10승 24패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 나가면 완전 개고생하는 팀이다.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경기가 열리는 것이 재개신이 열리는 것이 올랜도 중립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예, 중립 지역이라면 사실 뭐 홈이점도 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원정에서의 그런 약한 모습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어떤 예. 얘기냐,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에서만 강해. 오히려 그러면은 별로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어쨌든 집 밖이니까 거기도. 그렇죠.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집 밖은 예. 무서워.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또 항상 그런 것보다 올 시즌 특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홈 팬들의 어떤 열기가 워낙 대단한 곳이다 보니까 홈 아니 그건 아닌 것 나오는데, 같아요. 이게 예. 그렇게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 필라델피아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복이 있는데 홈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딱 맞출 수 있는데 원정 가면 그런 변수들에서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무슨 필라델피아 홈 팬들이 열광하고 그래. 아니, 그러면 근데 그게- LA 레이커스나 뭐 보스턴이나 뭐 이런 팀 우승해야겠네.
홈승률 100% 해야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필라델피아가 아직 젊은 팀이잖아요. 왜 이렇게 또 흥분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포상질을 해가지고 아이.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런 식의 착한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아니 농구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농구하고 계실 때 옆에서 네. 예? 막 응원해주고 이러면은 막 기운이 솟아나고 호랑이 기운 나지 않습니까? 다른 팀들은 안 그런 그러냐고요. 예? 다른 팀들은 안 그러냐고. 그럼 이렇게 같은 데는 그냥 뭐 홈승률이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근데 이 이동혁 기자는 연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해줘도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처럼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은 네. 야 나를 응원해주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혈기왕성한 때니까.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변수를 원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거 젊은 선수들이 잘 대처를 갖다 못한다. 능수를 그렇죠.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올랜도로 갔을 때 그럼 올랜도 가면 그럼 거기서는 그러면 잘 못하는 게 맞지. 아니, 왜냐면 홈팬이 없는데. 아니 근데 아시잖아요. 디즈니 월드 올랜도 쪽에 가면은 네. 지금 NBA가 뭘 준비해놨냐면 선수들이 마음껏 낚시도 할 수 있게 해놓고 네. 막 진짜 정말 여러 가지 건전한 유흥거리를 많이 준비해놨어요. 네, 네, 이게 네. 또 젊은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굉장히 그건 모를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아니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낚시하는 거 올라오는데. 예. 아니 여기서 부럽다는 얘기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필라델피아 선수들로 하여금 올랜도로 우리는 정통 네. 분석 방송입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깊이 있는 분석 방송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낚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사실은 전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미러키 토론토와 함께 빅3 그리고 PO에서는 더욱 무서워질 수 있는 팀인데 사실 정규 시즌에는 원정에서 이상했다. 근데 이제 그 올랜도에서 이제 8경기를 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갖다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라델피아는 상당히 무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건 동부에서 그러니까 PO에서의 과연 변수. 그러니까 미러키가 지난 시즌에도 사실 토론토한테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챔프전을 못 올라가고 토론토가 결국 올라가가지고 우승까지 차지를 갖다 했었는데 과연 올 시즌에는 미러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피오 무대에서 동부의 피오 무대에서 과연 별다른 그거 없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먼저 2승을 챙기고도 이후에 어떤 카와이 레너드의 어떤 뛰어난 수비력으로 아데토쿤보가 어느 정도 제어되면서 미러키가 완전히 말린 느낌. 예, 진짜 말 그대로 말렸어요. 말리면서 진짜 뭐 거의 눈앞에 있었던 파이널 진출을 놓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이제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카와이 레너드가 이적을 한 상황이고 네. 토론토의 객관적 전력이 사실 미러키보다는 확실히 아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는 좀 호각센 느낌에서 이제 좀 맞붙었다면은 올 시즌은 조금 이거 객관적 전력차가 분명히 존재는 하긴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전이라서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카와이 레너드라는 수비 카드가 없잖아요. 단기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뭐 파스칼 시아캄이나 아니면은 크리스 부시에 같은 좀 활동력 좋고 좀 네. 빠릿빠릿한 그런 어떤 선수들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마크 가솔이라는 이 뛰어난 어떤 노련한 수비수로 인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마쿠가서는 못 막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헬프 디펜스로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 헬프가 예. 좀 못 막아요. 그쵸. 아데토쿤보를 못 막아.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토론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비 카드로는 작년만큼의 어떤 수비 변수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러키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 토론토가 사실은 그 올 시즌에 파격적인 어떤 수비 전술을 갖다 많이 썼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토론토하고 미러키가 동부 파이널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 카드를 갖다 쓸 수 있는데 그쵸. 그건 쉽지 않다. 근데 단 저는 하나 좀 계속 이제 그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콜이에요. 심판 콜. 심판콜. 그러니까 피오가 되면 기본적으로 NBA는 소프트 콜에서 하드 콜로 변하게 되는 상태이고 네. 그래서 몸싸움을 최대한 많이 허용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파울 콜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아테토쿤보한테는 굉장히 좀 악재였었고 이런 악재 속에서 지난 시즌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사실 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데토쿤보는 지금 3점 슛을 갖췄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골밑 돌파에 굉장히 의존을 갖다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이고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게 어쨌든 클러치에서는 통해야만이 다른 옵션이 가동될 수 있는 미러키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골밑 돌파를 했을 때 정규리그에서 불어줬던 것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불어주지 않게 되면 이 부분에서 미러키는
상당히 보이지 않지만 많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서부로 옮겨지면 뭐 최근 몇 년간 휴스턴이 그런 이제 모습들 갖다 많이 보이고 제임스 하든 때문에 예. 이제 그랬는데 과연 올랜도에서 리그가 재개됐을 때 그런 공식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NBA의 판정의 일관성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정의 기준은 명확하죠.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런 이제 몸싸움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예. 그런 이제 판정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콜로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거를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 왜? 첫 번째는 일단 리그가 중단이 되면서 심판진들도 판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8게임 정도를 갖다 치르고 난 다음에 플레이오프 바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제 그 판정의 어떤 기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전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의 판정 기준을 가진 NBA라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선수 보호가 초점이 더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판정의 기준을 살짝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정규리그와 똑같은 어떤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소프트콜. 거기에서는 저는 아테토쿤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미러키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동서부에서 미러키가 만약 파이널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의 미러키가 기본적으로 판정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그런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유리함 플러스 이점?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승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심판들의 콜 성향이 어떤 선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전 같은 하드코어 안 나오고 이건 되게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고민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것 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만약에 이동훈 기자의 예상대로 좀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좀 이전의 어떤 플레이오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휴스턴이 좀 더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거고 물론 뭐 웨스트브룩의 그 코로나 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좀 봐야 되죠. 이거는 그냥 제 예측이고 NBA 사무국이나 아니면 심판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PO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와일드 웨스트 와일드 웨스트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설명 기용이 이동환 기자. 약간 처음 듣는 멜로디를 듣고 나니까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와일드 바로 입이 안 떨어지네요. 그 와일드 웨스트라고는 그 영화 몰라요? 아니,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부피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부지구는 13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위 8개 팀, 멤피스까지 상위 8개 팀에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피닉스까지 13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하위 팀 중에 전력 누수가 확실한 팀들이 있어요. 일단 샌안토니오는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어깨 부상으로 아예 시즌을 마감을 했고 팀 덩컨 코치까지 알드리지 케어 때문에 아예 디즈니에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샌안토니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켈리 오브레 주니어가 리그 중단 직전에 당한 부상 여파로 그냥 이제 남은 시즌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 역시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세크라멘토부터 플레이오프 티켓 경쟁을 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서부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어떤 팀들이 살아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는 지금 일단 상위 8개 팀하고 그다음에 포틀랜드,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피닉스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개 팀 중에 13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나머지 그 한 자리 또는 와일드카드까지 포함을 하면 두 자리를 어떤 팀이 차지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댈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진 않았어요. 위에 6개 팀처럼. 근데 지금 승차가 지금 8위 멤피스랑도 7경기 차고 밑에 있는 포틀랜드랑은 10.5경기
예. 굳은 자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몇 경기만 이기면은 거의 티켓 확정이기 때문에 뭐 논외로 두고 결국에는 이 멤피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8위 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차가 나지 않을 경우 9위까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예. 여기서 또 변수가 뭐냐면 포틀랜드가 지금 그 전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렇죠. 예, 잭 콜린스와 이제 유서프 너키치 이 두 명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포틀랜드가 빅맨이 보강이 되게 되면 릴라드와 맥컬럼의 어떤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포틀랜드는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고. 예.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또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뉴올리언스가 이번 재개 시즌에 참여하는 22개 팀 중에 스케줄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쉬운 상대들을 많이 만나요. 이게 기존에 남아있던 정규 시즌 일정이 워낙 쉬웠던 덕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또 이제 뉴올리언스가 계속 뭐 자이언 윌리엄슨 손발도 맞춰가던 분위기였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되게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 NBA가 사실 보이지 않게 은근히 밀어주는 콜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분명히 있죠. 이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점에서 과연 레이커스가 거의 지금 1위가 유력하죠. 유력하고 그럼 이제 8위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1-8위였던 흥행 카드 이 부분 봐야 되는데 그럼 레이커스와 멤피스, 뭐 레이커스하고 뉴올리언스, 레이커스와 포틀랜드 과연 NBA가 누구를 밀어줄까? 뉴올리언스죠. 밀어주려면 당연히 뉴올리언스죠. 자이언 르브론만큼 NBA 사무국 빅카드가 보고 있나? 없죠. 예. 예. 아, 밀어주라고 지금 눈빛 보내는 거예요?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밀어주려면 진짜 확실히 뉴올리언스긴 아니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살짝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예. 한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는 누가 8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8, 9위, 9위까지 모두 플레이오프로 나가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전까지 펼쳐지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고 네. 저는 포틀랜드와 뉴올리언스가 이제 8, 9위 누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근데 멤피스하고 지금 포틀랜드 뉴올리언스의 차이가 멤피스가 8인데 포틀랜드 뉴올리언스가 이제 공동 9위 아닙니까 거의? 3.5게임 차예요. 근데 8게임에서 3.5게임 차를 갖다가 줄일 수 있을까? 두 팀 모두? 아 그런 부분에서 좀 변수가 있긴 하죠. 멤피스가 벌어놓은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 멤피스 입장에서 막판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팀이 좀 일정이 조금 터프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미러키, 보스턴, 토론토 위에 세 개 팀 동부지구 이들을 다 만나야 되고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만나야 된다. 그렇죠. 오클라호마 시티 지금 안드레 로버슨까지 건강하게 돌아와서 전력이 더 좋아졌거든요. PO에서 가장 강력한 다코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상대들도 유타, 포틀랜드, 뉴올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어려운 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진짜 없는 팀이고 또 젊고 경험이 좀 부족한 팀이라는 점. 이게 또 올랜도에서 조금 더 극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젊고 그런 팀이라면 뭐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뭐 잘 될 수 있다며. 아, 이 정도로 어리면은 낚시도 못해요. 예, 낚시도 못해요. 볼링을 쳐야 되는데 낚시 시키면 못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좀 멤피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커스가 사실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서부 우승팀 같은 경우에 LA 클리퍼스가 좀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전력 누수가 확실히 있죠.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디즈니에 안 오기로 했고,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라존 론도가 연습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6주에서 8주 정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올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 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진짜 혹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늙으면 뼈가 잘 안 붙어. 아, 아무튼 그 레이커스는 전력 누수가 분명히 있는데 반해서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지금 오히려 폴 조지가 시즌 내내 지난해 여름에 했던 어깨 수술 여파로 이제 계속 관리를 좀 받던 상황이었고 막 경기 전에 어깨 스트레칭만 진짜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그 정도로 컨디션이 정상이고 카이너드도 닥 리버스 감독이 출전 시간 관리 안 해줄 것이다. 그렇지. 라고 아예 공표를 했어요. 그 LA 클리퍼스는 제가 볼 때는 이 리그 중단이 보약을 먹은 거예요. 완전 보약. 완전 보약. 예. 100년근 삼삼을 먹은 거야. 이거는 진짜. 예. 미국에서도 근데 산삼 먹나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네. 몸에 좋으면 다 먹어요. 아 거기도 그래요? 뱀 잡아먹고? 난 모르지. 예. 예, 아무튼 백년근 삼삼 먹은 것처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클리퍼스가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서부 팀 중에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살펴보면은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가 확진을 받은 것도 있지만 되게 이제 들어온 사진 보니까 감량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전 이게 사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타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은 이제 그 보얀 보그다노 비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이 선수가 클러치 타임에서 어떤 슛이라든가 아, 그리고 그럼요. 외곽에서 어떤 스트레치라든가 이런 걸 해줬는데 이 선수가 지금 시즌 아웃 되면서 유타도 외곽이 좀 화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시즌 전에 사실 유타는 다크호스였지만 예. 지금은 좀 맛이 갔다. 그렇죠. 아, 예.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휴스턴 같은 경우에 러셀 웨스트브룩은 진짜 너무 중요하죠. 웨스트브룩이 어떻게 보면 그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의 핵심이에요. 페인트 존 그렇죠. 득점을 책임지는. 근데 웨스트브룩이 지금 확진 판정 받고 컨디션 조절을 아직 못하고 올랜도에 못 오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약재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웨스트브룩은 워낙 이제 성실한 선수 아닙니까? 아, 그럼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농구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선수가 이제 요키치도 이제 확진 판정 받은 다음에 다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소프트 콜의 그런 부분이 합쳐지게 된다면 휴스턴도 지켜봐야겠지만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은 있다. 아, 충분히 있죠.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 그리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의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년 그렇긴 했지만 서부 지구는 1라운드부터 분명히 이변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동부는 뭐 거의 뭐 한 7번 시드, 8번 시드는 웬만하면 진다고. 편안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몬스 침대 편안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부 지구는 사실은 플레이오프 좀 순탄하게 가려면 1, 2번 시드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서부는 1, 2번 시드 차지한다고 해서 뭐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래 뭐 별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는 좀 까다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좀 정규 시즌에 되게 괜찮았었는데 이 팀이 일단은 뭐 로버슨 돌아온 것도 분명히 수비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크리스 폴, 스티븐 애덤스라든지 아니면 다닐로 갈리나리 이 선수도 유리몸인데 또 쉬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련한 베테랑들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반대. 반대 오히려. 왜냐하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축구에서 크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 팀의 시스템을 깨부수시는 어떤 슈퍼스타 그리고 수비를 막 찍고 다니는 존재감 있는 선수. 근데 사실 농구에서도 특히 NBA에서도 피어 때는 그런 선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르브론, 카와이, 뭐 폴 조지, 뭐 휴스턴의 하든이나 뭐 하든이나 웨스트브룩 이런 그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피어가면 분명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크리스 폴이 있긴 하지만 크리스 폴이 그런 크랙의 역할을 갖다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있지 않습니까? 샤이해. 부끄러움이 많아요. 샤이해. 예, 안 돼요. 아직 플레이오프 나가기에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클라호마 별로예요. 오클라호마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네. 예. 나중에 우리 내기해요. 내기하시죠. 예, 나중에 좋습니다. 한번 그걸로 특집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일요일과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NBA 핫 이슈, NBA 리그가 재개가 임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서부 바뀐 판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